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DS 탄석 영상 정말 오랜만에 찍어드리죠. 제가 이쪽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이쪽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단 매도 좀 해라고 했던 부분들 좀 보여드리면서 확실하게 좀 제가 그래도 얘기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믿고 영상을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쪽에 뒤에 단석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여기를 볼까요? 보면 여기 뒤에 단석 있죠? 뒤에 단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 2일에 뒤에 단석은 이번 주 전량 매도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고점이 최고점 이 구간이요. 매도 사인 드렸고 지금 그 후로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멀쩡한 주식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실적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다. 아니 선생님 1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나왔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근데 이 수급을 쏘는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 상한가라는 건 수급을 쏜 주체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무상증자 이벤트가 나오면서 쭉 올라가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 뜨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중간중간 무상증자 이벤트와 수주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했고 거기서부터 주가가 단기적으로 바닥부터 얼마죠? 2만원부터 6만원까지 순간적으로 주가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보다 세력들은 끌어올린 물량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낮춘 이후에 다시 여기서 뭐 할 거다? 주가를 다시 올릴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뒤에 단석은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친구가 뭐냐면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 자체는 좀 많이 망가진 편이에요. 영업이익이 1조, 영업이익 매출이 1조, 영업이익 700까지 올라왔다가 작년이 주춤했어요. 작년 주춤하고 이번 연도도 실적을 봐야겠지만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요거 공장을 증설했고요. 추가적으로 바이오 디젤류 관련된 공급을 하죠. 친환경 관련된 공급인데 사실 트럼프가 친환경보다는 화석연료를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이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좀 시장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유도 마찬가지고 2025년, 26년 이제부터 무조건적으로 항공유에 바이오 디젤류를 섞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26년, 27년, 28년, 29년, 30년이 갈수록 그 섞어야 되는 퍼센트가 1%, 2%, 3%, 4%, 5%, 6%, 7% 계속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에는 이러한 바이오 디젤류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상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 단기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맞으나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공급 계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는 지금 구간에서 우상향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실적만 좀 다시 올라가요. 얘가 뭐냐면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실리콘2. 그래서 이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이후에 보시면은 어때요? 무상증자 이후에 쭉 올라갔다가 주가 급락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 이 당시 보면 어디에요? 주가가 자 보면은 6,800원에서 쭉 내려갔죠. 어디까지 1,700원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나서 여기서부터 지금 단속이랑 똑같죠.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은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봐봐요. 2,000원에서 쭉쭉 봐봐. 어떻게 돼요? 2,000원 하던 주가가 어디까지 가요? 미쳤죠? 5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배 올라갔어요? 27배 올라갔어요. 27배. 그쵸? 이게 뭐야?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적만 좋아지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 기본적인 원리죠. 실적만 좋아지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 80억짜리가 영업이익이 얼마요? 1600억. 20배 늘었잖아요. 매출 8배 늘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단속도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빠진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꺾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실적이 확 꺾였죠. 실적 꺾이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던 부분들.
그죠?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에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물을 타는 게 맞냐? 아니면 1분기 실적을 보고 물을 타는 게 맞냐? 1분기 실적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4월인가요? 자, 공급에 대한 부분들. 잠깐 생산 중단. 요거는 이렇게 패스하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문제가 있던 게 바이오제약임의 바이오 선박류 제조를 위한 공정 고도화의 조기 완료로 인한 생산 중단 기간 단축됐다. 공장 고도화를 위해서 생산을 잠깐 중단했었는데 빨리 완료돼서 다시 매출이 나온다.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요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면 자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1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발생됐죠. 그쵸? 근데 이 부분이 뭐요? 1조 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24년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예요. 1조 원 규모. 그럼 1년에 얼마요? 1년에 25, 26, 27. 3천억 규모거든요. 1년에 3천억 규모. 그러니까 분기로 따지면은 한 700에서 800억. 그럼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부분들이 이번 1분기에 반영이 될 거고 실적 개선으로 이루어진 다음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다가 조정 실리콘투처럼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앞선 구간에 이러한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28,000원 구간을 먼저 보면 될 것 같고 좀 약간 상승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28,000원, 31,000원 이 구간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가속화되려면 실적의 개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추후에 지켜보기로 하고 단석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매도에 대한 관점 잡아드렸던 것처럼 밑에 구간 다시 한번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잡아드릴 겁니다. 그냥 내려왔을 때 무지성으로 물탄 사람들 많을 텐데 내려올 때 물타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밑에서 바닥을 잡는 구간이 나오면 이런 데서 물을 타야 됩니다. 요 타이밍 잡아드릴 거니까 혹시나 물려 계시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간단하게 하나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죠? 010 920 6329로 간단하게 DS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DS 단석 타이밍 잡아드릴 거니까 이번엔 제발 여러분들 최고와 함께 하셔야죠. 최고와 함께 하세요.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드렸잖아요. 그 바닥에서 지금 바닥 잡는 게 아니라 상승 후에 눌림목 나왔을 때 이때 물 타는 거예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단기적인 저항선 확인해야 되겠고 단기적인 지지선 확인해야겠죠.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010-9201 6329로 DS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6월 3일에 이제 대선이죠. 앞으로 4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대선주는 1년 동안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남은 시간은 며칠? 45일. 이 말은 뭐예요? 이 1년 동안 나올 시세를 45일 안에 분출을 시켜야 됩니다. 세력들은. 그쵸? 엄청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곧 나올 거라는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2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놨던 정책 분명히 25년도에 들고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집주가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분명히 또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